그럼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2026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 시간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 공무원 행정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는 뭔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 공부해야 될지 가장 수험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전달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잘 녹여낸 이 강성빈 행정법은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첫 번째 내용인 공부 방법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슬라이드가 언제 넘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밑에서 우리 학원 강의실 밑에서 부랴부랴 지금 위로 뛰어 올라온 상황인데 밑에서 뭘 하고 있었길래 그러냐? 제가 우리 방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이제 국가직 또는 지방직 필기 시험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이제 면접관 역할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학원의 자랑이죠. 너무 많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면접반 인원이 작년에 비해 한 3배, 4배 이상 지금 수강생분들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당초 계획으로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면접이 일자도 길어지고 막 타임도 길어지고 해가지고 이 토요일까지도 오늘 저녁 이거 설명이 마치고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또 계속 모의 면접 진행하는 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학원에서 정말 많이 합격하셨거든요, 올해. 그리고 국가직 시험, 구급 시험 한정으로요. 당장 한 달 후에 치러질 지방직 시험에선 더 많이 합격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니까 의심치 마시고 우리 학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학원 홍보를 좀 해봤고, 자, 행정법 공부 방법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행정법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기출 문제가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당연한 소리를 뭘 저렇게 대단한 듯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 텐데 여러분. 행정법은 그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다른 과목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철저하게 행정법의 출제는 다음에 5글자로 압축 요약이 가능해요. 바로 기출의 반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기출된 내용이다. 그럼 학교 시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대학교 시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교수님이 이런 주제를 시험을 내셨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연도 똑같은 1학기 중간고사에 그 문제가 나오겠나요? 잘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내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 좀 솔직히 성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족보 그대로 내면은 변별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공무원 행정법에서의 출제 경향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달에 치러진 국가직 구급 시험에 뭔가 나온 판례 나온 조문이네. 이거는 당장 2달에 치러질 6월 지방직 시험에 그대로 또는 약간만 변형된 형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 출제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판례다, 조문이다라는 것이 힌트로 나온 것이고 총 우리 공무원 행정법은 구급 시험 기준으로 20개의 문제 곱하기 4지선다 해서 80개의 선지에 대한 OX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선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당장 직전 시험과 중복되는 것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교수님들께서는 당신께서 출제하시고 싶어 하시는 판례들을 그냥 가감없이 출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기출이 철저하게 반복되는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직전 시험이라든지 최근 3개년 시험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봐야 할 시험에 인접한 시즌에 출제된 판례
또는 조문들은 모두가 다 A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강약 조절이라든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설정하기가 아주 쉬워요. 뭐가 너무 중요함? 기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만 이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공무원 공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긴 해요. 널리 알려진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도 없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고 꽤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합격한 사람 말, 아니 공부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행정법은 기출이라더라. 그럼 일단 무작정 기출 문제 사고 풀어보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있으세요. 그냥 기출만 소위 몰빵으로 풀어보자는 사람들. 이게 될까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읽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법학은 전문 과목인 특성 탓에 그 담고 있는 용어의 뜻이 우리 일반 시민사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경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나는 선의를 가졌다. 선의가 있었다. 야, 너는 악의가 있었다. 우리 선의악이라고 하죠. 어떤 뜻을?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근데 행정법에서는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의란 뜻은 알았다. 죄송해요. 몰랐다라는 뜻이고 악의란 뜻은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용어로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비슷한 걸로 저와 함께 행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은 제일 먼저 배울 개념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유보라는 단어예요. 유보. 뭘 유보했다 무슨 뜻인가요? 결정을 유보했다. 어떤 기일을 유보했다. 판단을 유보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유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딜레이했답니다. 미뤘다, 연기했다는 뜻이죠. 근데 법률 용어에서 유보는 다시 행정법 용어에서 유보는 딜레이란 뜻이 전혀 아니고 근거를 두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이거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처럼 용어부터가 일상생활의 용어와 법률 용어가 아예 다른 차원에서 놀기 때문에 기출만 내다 푸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되겠지 않은 방식으로는 절대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까막눈이 글자 모양 외우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더 나아가 법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실제 발생한 어떤 법적 분쟁에서 즉 케이스에서 우리 판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분쟁을 해결했는지 그 원리 기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행정법의 주요 이론들이 되는 건데 이 이론을 모른 채로 그냥 냅다 문제 풀이식의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외우는 거 수준 진짜 아니면 모래 위에 성 쌓기도 아니고요. 모래 위에 언덕 하나 쌓는 거 정도에 그쳐요. 그냥 톡 하면 무너질 정도의 공부에 그치는 거라 이렇게 잘못된 공부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분들이 시험이 임박해서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죠. 내가 지금 기출문제를 몇 번이나 봤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 그냥 뭔지도 모르고 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해라고 적은 건데요. 행정법은 여러분 이해 과목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시험 직전쯤에는 모든 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결과적으로는 암기 과목이 맞는데 이게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그냥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용어도 모르겠고 원리가 이해도 안 되는 채로 그냥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양을 그냥 글자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것이 뭐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로는 절대 합격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이해 중심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전문 과목이니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강사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강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정말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로스쿨 재학 중에 그리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행정법을 꼽습니다. 아니 행정법 강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행정법을 싫어했어요. 잘 못했고 저는 오히려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민사 쪽에 강했지 헌법, 행정법 쪽은 좀 재미를 못 느꼈던 타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게 공부했다 보니까 정작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이래서 이 부분을 어려워했었구나.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수험생들이 겪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뭐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과거 제가 힘들게 공부했던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이 어려운 지점이 어딘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여러분께 가장 쉽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행정법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돼요. 법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학이 재밌어지는 거고 그래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암기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례는 저의 풍부한 어떤 그동안의 저의 수험 경험도 마찬가지고 실무 경험도 마찬가지고 뭐 온갖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저는 행정법 사례로 보여요. 직업병이에요. 강사 된 다음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행정법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걸 약속을 드리고 그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뒤에 써 있죠. 후 자동 암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니 그럼 네가 뭐 신이냐? 어떻게 날 자동 암기 시킬 거냐? 여러분이 보기 싫어도 그냥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똑같은 거를 계속 보게 만들게끔 제가 반복 회독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두 번 본 것만 가지고는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수험생 때 무수히 많은 회독을 진행하며 시험 공부를 했었고 중간중간 정말 짜증났던 적도 많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한 권의 두꺼운 책을 다 봤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죠. 한 반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원래 한두 번만 가지고는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한 시험 공부 시작한 날로부터 시험 치르는 날까지 한 과목 기준으로 10회독 이상 아무리 못해도 10회독 10번 넘게 보라 그 말이죠. 이상을 진행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10번 이상을 저와 함께 지겹도록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쉬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정법 개념을 잘 이해하시게끔 일단 도와드렸고 근데 이해해봤자 까먹어요. 그럼 어떡하냐? 커리큘럼을 통해 자동으로 계속 그냥 많이 보게 되는 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위아래가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지겹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저랑 같이 지겹도록 반복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기출 중심의 중요한 애들일 거예요. 그럼 그냥 시험장 가면은 어제도 봤던 정말 10번 넘게 봤던 그게 딱 여러분 시험지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럼 95점 100점 맞고 합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선 여러분 최대한 커리가 슬림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느리게 조금 해독하면 절대 안 돼요. 자세히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자세히 느리게 보면은 주어진 수험 절대 기간은 똑같은데 볼 수 있는 회독, 회차가 부족해지게 되고 중요한 건 곱씹어 보는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공부는 수험 공부, 수험장에서 할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대학원 가서 해야 될 공부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시키지도 않은 걸 하시고 막 뭐 어디 인터넷에서 판례 찾아보셔가지고 뭐 이건 왜 이런가요? 아니 시험에 안 나는 거 왜 공부해요? 그런 걸 대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나고 그건 장수생의 지름길이에요.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빠르게 요약해서 많이 보는 회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독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의 커리큘럼이죠. 여러분은 저와 함께 2026년 7월 7일부터 날짜도 딱 나와 있죠. 월요일부터 가장 제 핵심이 되는 행정법 레벨 1 커리인 기본 이론 커리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거고요. 올해 전면 개정판이죠. 제가 정말 지난 2달간 맨날 날밤 새워가며 집필한 전면 개정판인 제 기본 교재인 요기서, 요약서 같은 기본 이론서인데요. 제 한글 파일 기준으로 기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본서 1000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360페이지로 압축을 해버렸고,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슬림하면서도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컴팩트하게 다담고 있는 그런 교재, 이 한 권의 교재를 여러분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얇을수록 빨리 볼 수 있겠죠.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저랑 딱 2달 동안 레벨 1 커리를 돌리실 겁니다. 그럼 한 번 봤다 이제 다 아냐?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봐도 까먹어요, 반 정도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봐야죠. 바로 레벨 순번대로 커리가 진행되죠. 2 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빠르게 살펴보면서, 다만 이때 걸리는 시간은 훨씬 단축될 거예요. 왜냐? 이미 한번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럼 동시에 이제 기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기출은 무조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물론 수준 떨어지는 이상한 기출 문제는 제 기출 문제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엄선해서 수록을 해놨고, 바로 파트 1 때 대략 700문제, 파트 2 때 대략 500문제, 웬만한 기출은 그냥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기출들은. 그럼 이렇게 기출 정리한 다음은 뭐하냐? 이 기출 중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저의 시그니처 커리인 오정행 OX 정리 행정법 커리를 통해 가지고 기출 지문 OX 교재라는 교재를 통해 2달간 2회독을 또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OX만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90.95점은 받으시게 될 겁니다. 실제 제 카페에 이 OX 교재만 봤는데 어떻게 잘 나왔냐라고 남겨주신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벌써 몇 회독이에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또 하고, 그 다음 이 모든 커리큘럼 진행하는 와중에 매주 1시간씩 하프 모의고사 커리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문풀 과정을 통해 복습을 하실 거고, 그 다음 뭐 별도의 특강인 조문정리 행정법 등을 통해 토복습하실 거고, 그냥 토할 때까지 같이 반복을 해서 시켜드릴 거예요. 그냥 뭐 커리만 따라가는데 저 양반 또 저 소리 한다, 또 저 개념 얘기하겠지 뭐.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쯤 되면 시험장에서 어떤 딱 선지 보자마자 이게 정답이지가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 회독의 효과고,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를 거두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서 행정법 공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다, 뭐 고민되는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등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강성빈 행정법이라고 치시면은요, 그냥 강성빈만 치셔도 돼요. 다양한 OX 문제풀이 PDF 자료도 올라가 있고, 여러 수험생들의 고민이라든지 질답 내용도 올라가 있고, 또 많은 수강생들이 남겨주신, 감사하게도 남겨주신 합격, 뭐 수강 후기 등등이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험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올해 7월부터 아직 교재 집필이 아직 완료되진 않았으니까요. 더 완성된 교재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 시즌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실 수 있도록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